네, 반갑습니다. 신길 1구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길 1구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박종덕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5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요. 저는 오전 10시경 오늘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를 방문해서 담당 관계자들하고 약 1시간 정도 그래서 회의를 마치고 조금 전에 막 사무실에 복귀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4일이죠. 5월 4일 제가 저녁 무렵 영등포구청 민원 게시판에 신축 빌라 규제를 위한 구청장의 민원 청원글을 직접 게시를 하고 그리고 어젯밤 7시경까지 해서 우리 신기 1구역 주민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가지고 어젯밤 1000명을 넘기고 오늘 약 1000명인가 되는 인원들이 댓글로 공감을 표시해 주셔서 아마도 6월 3일까지 청원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청원 기간이 끝난 이후 20일 이내에 영등포 구청장이 저희 청원글에 대해서 아마 영상을 통해서 직접 답변을 해줄 것으로 압니다. 오늘 제가 단톡방에 관련된 청원 글을 다시 한번 제가 쭉 올렸는데 아마 내용은 다 아시고 또 숙지하시고 하겠지만은 제가 특히 이제 강조할 대목이 있습니다. 강조할 대목은 내용 신축빌라 규제에 대한 필요성은 뭐 다 아시는 거고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되고 해제되다 보니까 2017년도에 해제됐어요. 이 오타가 좀 있었는데 이 단톡에 올린 글 보면 2007년으로 됐는데 민원 청원글에 2017년으로 수정이 돼야 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근데 정비구역이 2017년도에 해제되고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신축 빌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제가 지난해 이미 공모를 하기 훨씬 앞서서 누차 정부와 서울시의 해법을 제가 제시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제시가 일부는 이제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일 말미에 청원글, 제일 말미에 보면 신길 1구역과 같은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경우 2017년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주민 30% 동의로 직권 해제를 한 바 관련 시행지침에 똑같이 주민 30% 동의를 받으면 정비구역이 자동 부활되는 조항을 마련해서 정비구역을 빠른 시일 내에 지정되도록 하는 절차를 밟아낸다라고 제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정비구역을 새롭게 지정하는 절차가 굉장히 시간도 오래 소요되고 또 관련된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 아까 영등포구청과 회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신구리 1구역은 노후도가 85%가 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노후도 면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좀 간소화해라. 굳이 새롭게 지정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가령 30% 이상 동의를 하면 정비구역을 바로 지정할 수 있게끔 그런 절차를 밟아라. 관련 시행 지침을 마련하든지 법을 개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외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원활하게 그리고 좀 간소화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달라는 게 제 요구예요. 제 요구뿐만 아니라 우리 협의회 공공재개발 협의회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제도 제가 LHI와 오후에 계속 회의를 하고 오늘은 이제 영등포구 가서 제가 또 관계자를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지금 그 가장 큰 지금 빌라 신축을 규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 근거가 뭐냐? 행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행위 제한 조항들이 있어요. 그 도정법에 제 19조에가 있는데 19조 7항이 중요해요. 7항. 7항을 제가 직접 불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잠깐 보이겠습니다. 보시면 7항 제가 이렇게 보이는데 7항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게 7항이 이제 19조가 행위 제한에 관한 조항들입니다. 그런데 7항에 국토부교통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를 정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해가지고 각호 행위가 여기 보시면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이 두 가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7항에 명시해 놨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그 정비 예정 구역이 지정이 됐거나 정비 구역이 아니더라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됐거나 또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라면 아까 말했던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고 규제할 수 있고 또 토지의 분할을 규제할 수 있다라는 게 이 7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우리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뭐냐? 지금 저희는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9일자로 이제 그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당시 정부나 서울시가 신길 1구역을 그리고 신길 1구역뿐만 아니라 16곳을 이른바 사전 타당성 검토 조사를 완료 후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선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 사전 타당성 조사가 뭐냐? 지금 정비 계획을 수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기도 하고 또 LH나 또 관계자 일부 주장이기도 한데 이 해석을 놓고 정비 계획 수립이란 이 시점을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비 계획을 아직 수립 3월 29일을 정비 계획을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로 보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입장이 같고요. 시행사 측인 이제 LH나 또 다른 쪽에서는 3월 29일 날 이미 사전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서 정부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미 3월 29일 이후로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면 3월 29일 이후에는 건축물의 건축행위, 그리고 토지의 분할 행위를 사실상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 건축이라는 건 뭐냐? 지금 건축 허가는 물론이고 건축 허가를 낼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158-10이라든지 158-13 같은 경우 건축허가는 진작에 났어요. 1월 달인가 뭐 났었는데 건축허가와 별개로 착공도 건축으로 보는 겁니다.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착공을. 철거 부분도 제한이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철거 부분도. 근데 이제 철거 부분에서는 또 해석 여지가 좀 달라요. 철거 자체로 끝날 수도 있고 또 철거 이후에 또 신축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전행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철거 부분에서는 다소 이제 해석 차이가 있지만은 적어도 착공 부분은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게 나름의 어떤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토지의 분할은 당연히 제한되고 즉 저희가 인원 게시판에 청원했다시피 저희는 이미 지난해 9월 20일자로 권리산정일을 정해서 그 뒤로 사실상 행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단지 관련 도정법상의 이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그 해석상의 차이가 있고
정확하게 그 뜻을 반영하기 힘든 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이제 기관마다 좀 더 해석을 두고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제 제가 그 LH와 여러 회의를 하면서 나온 해석은 지금 현재 그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 우리 신기 1구역을 비롯해서 16곳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한 건축물의 건축 허가부터 여러 가지 철거 또 내지는 착공행위 이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아직은 정비계획 수립 전이다. 수립을 하기 전이다고 볼 것이냐라는 게 이제 서울시와 또 여러 기관과의 어떤 해석상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후자가 훨씬 더 유권해수상 이치에 맞는 게 지난해 이미 9월 20일자로 권리 선정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 도입 그 취지 권리 선정일을 정한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 행위는 사실상 3월 29일자를 사정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즉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일방적으로 제가 물어붙일 수도 없는 거고 각기 다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놓고 서울시와 영등포 구청 그리고 LH 또 관련 부처에서 좀 해석상의 지금 해석을 놓고 좀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리고 신기 1구역 그리고 공공재개발 협의회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현행법상 도정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서 지금 현재 16곳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지난 3월 29일자로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이 자를 통해서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3월 29일자로 이루어지는 모든 건축행위 또 토지분할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규제하는 게 마땅하다. 제한하는 게 마땅하다는 게 저희 신구 1구역 위원장의 입장이자 전국 공공재개발 협의회의 입장이라는 것을 이 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우리 신기 1구역 내에서 혹시나 건축행위를 하거나 또 토지 분할 행위 뭐 하실 분도 거의 없겠지만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3월 29일 이후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제한할 수밖에 없다. 행위 제한 조항에 따라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공식적 입장이고 저희 협의회 공식적 입장이고 영등포구도 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20일 뒤에 이제 그 구청장이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좀 나올 거예요. 그때쯤 되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해석을 놓고 지금 여러 의견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신길 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위원회의 여타 지금까지 추진 성과도 누차 이야기했지만은 향후 저희가 어떻게 여러 가지 이슈를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시간이 지금 이미 좀 14분이 초과됐기 때문에 제가 다음 기회에 또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정도 선에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까지 1000명 넘게 우리 댓글 청원을 해주신 우리 신기 1구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단톡방에 계신 모든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저희 신기 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